역사를 움직인 리더들은 과연 어떤 설득의 기술을 사용했을까요? 단순한 말솜씨를 넘어 상대를 움직이고 역사를 바꾼 그들의 비결,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봅시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설득하려 할 때 나의 논리만을 앞세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설득은 나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리더들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대신 상대방의 내면에 잠재된 열망과 가치를 일깨우는 방식으로 설득의 마법을 부렸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설득의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전략을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 그 첫 번째는 바로 대의명분 제시입니다. 단순한 이익이나 눈앞의 결과만을 내세워서는 사람들의 진정한 헌신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역사를 바꾼 리더들은 언제나 더 큰 가치, 예를 들어 자유, 정의, 민족의 번영과 같은 숭고한 대의명분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집단적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밀티아데스가 마라톤 전투를 앞두고 칼리마코스를 설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아테네가 노예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를 쟁취할 것인지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칼리마코스에게 아테네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역설하며 개인의 선택이 민족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강력한 대의명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설득은 단순한 전략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는 더 큰 가치를 위해 기꺼이 움직이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단순한 이득이 아닌 그들이 추구하는 더 높은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대를 진정으로 움직이는 첫걸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들을 이토록 고귀한 대의명분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단순히 명분을 외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감동하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들은 대의명분을 제시할 때 그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듣는 이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를 외칠 때에는 그 자유가 가져올 개인의 존엄성, 회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는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찾아올 평화와 행복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대의명분은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갈망을 건드리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더 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리더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감정을 움직이고 행동을 촉발하는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의명분 제시는 과거의 영웅들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든 리더들에게도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부터 작은 팀의 리더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가진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능동적인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의명분은 마치 나침반과 같아서 모든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그들이 왜 이 일에 동참해야 하는지, 그들의 참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고 감동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진정으로 움직이는 설득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대의명분 없는 설득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의 굳건한 가치와 비전을 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설득의 기술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설득을 논쟁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설득은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역사 속 뛰어난 설득가들은 자신의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생각, 우려, 그리고 진정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간결하게 전달하되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들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필요와 가치에 부합하는 설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청이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신호, 즉 표정, 제스처, 목소리 톤까지 감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포함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숨겨진 감정이나 의도를 포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대해 상대방이 겉으로는 동의하는 듯 보여도 미묘하게 불안한 표정을 짓거나 한숨을 쉬는 것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우려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그들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청은 또한 상대방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줄 때 상대방은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표면적인 동의를 넘어 진정한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주장만을 늘어놓고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즉각적인 반감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진정한 설득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를 상대방의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에 나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경청의 기술은 비단 역사적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직장,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설득의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설득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상대방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그들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설득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상대가 설득당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입니다. 노골적인 설득은 종종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싫어합니다. 역사 속 현명한 리더들은 직접적으로 설득하려 들기보다는 은밀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치 스스로 발견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미묘한 암시, 질문을 통한 유도, 그리고 선택지를 제시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믿을 때 그 결정에 대한 책임감과 몰입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마치 지혜로운 부모가 아이에게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설득은 저항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주도권 이양에 있습니다. 설득의 주체를 내가 아닌 상대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더 강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쉽게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리더들은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 대신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와 같은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동기와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또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강요된 안건을 제시하는 대신
어와 B라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와 같이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제시하는 선택지는 모두 리더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직접 선택했다고 느끼며 만족감을 얻지만 사실상 그들의 선택은 리더가 의도한 큰 그림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강요받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혹은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면 이러한 방어 기제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집니다. 이처럼 은밀한 설득은 단순히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고도의 심리 기술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최적의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현명한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성공적인 설득은 설득당한 사람이 자신이 설득당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설득의 기술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저항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애민 정신과 균형 감각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설득력은 단순히 말솜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애민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역사 속 존경받는 리더들은 항상 대중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설득은 개인적인 영달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지지자들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아우르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모든 이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설득의 대상을 확장하고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포퓰리즘적인 인기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과 진정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애민 정신은 리더의 설득의 진정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리더의 동기를 파악하려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지 말입니다. 애민 정신이 없는 설득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해도 결국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중은 리더의 눈빛과 태도,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 속에서 진심을 읽어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리더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헌신이 바로 그들의 설득에 무게를 더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기꺼이 따르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백성을 향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설득은 단순히 새로운 글자의 편리함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백성 모두가 쉽게 배우고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깊은 애민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있었기에 백성들은 그의 뜻을 따르고 한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균형 감각 또한 리더의 설득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는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더는 특정 집단의 지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속을 다지면서도 아직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넘어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모든 구성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은 리더가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입니다.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현실적인 제약과 장기적인 비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설득하는 능력은
리더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보다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렵지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애민 정신과 균형 감각은 서로 보완하며 리더의 설득력을 극대화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때 리더의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강력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어떤 난관 속에서도 대중의 신뢰를 얻고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높은 도덕적 기준과 강인한 정신력입니다. 설득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가의 인격과 신뢰도가 설득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비판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습니다.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이는 그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도덕적 권위는 설득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가진 지도자의 말에 기꺼이 따릅니다. 비판을 감수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는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이러한 감동은 설득을 통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마르완 바르구티가 팔레스타인 내 여러 정파를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그의 꺾이지 않는 신념과 도덕성 때문입니다. 그는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넬슨 만델라로 불리며 존경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적 기준은 리더의 설득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그 정의를 증명할 때 리더의 메시지는 비로소 대중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부패하거나 불공정한 리더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심 없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리더에게는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그들의 말에는 설득력을 넘어선 따름의 힘이 생겨납니다. 마르완 바르구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투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팔레스타인 민족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강인한 정신력과 도덕적 일관성은 그가 어떤 말을 하든 대중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분열된 팔레스타인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이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가 설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예시입니다. 강인한 정신력 또한 설득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리더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비난, 좌절과 역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인함은 대중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리더가 스스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졌다 할지라도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리더의 모습은 대중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들 또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강인한 정신력은 리더의 설득에 정당성과 영속성을 부여합니다.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은 휘발성이 강하지만 도덕적 권위와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설득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며 장기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리더가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과 가치를 대중에게 설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인격과 정신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대 형성은 모든 설득의 기본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감정에 동화되는 능력은 설득의 핵심입니다. 역사 속 리더들은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형성된 공감대는 단순한 동의를 넘어선 강력한 지지로 발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울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설득의 가장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공감대 형성은 설득의 시작점이자 완성점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라 할지라도 상대방과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면 설득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리더가 대중과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때 대중은 리더의 말을 단순히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이자 자신들을 위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곧 리더에 대한 깊은 신뢰와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표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리더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반대로 대중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경시하는 리더는 결코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역사 속 많은 리더들은 직접 대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리더로 하여금 대중의 진정한 필요와 염원을 파악하게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득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공감대는 합리적 무지의 함정을 극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은 때때로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리더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며 교육하려 들기보다는 시민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려 노력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 부족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적 접근은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시민들이 공동체의 목표를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감대는 또한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통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는 결코 단일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리더는 서로 다른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는 단순히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넘어 소수의 의견까지도 존중하고 아우르는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설득은 기술적인 면모 외에도 인간적인 연결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리더는 대중과의 단순한 관계를 넘어 깊은 인간적 유대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대중이 리더를 신뢰하고 따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함께 숨 쉬고 함께 느끼고 함께 꿈꾸십시오. 상대를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역사를 바꾼 리더들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기에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과 주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설득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말재주를 넘어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큰 가치를 제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설득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설득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역사를 움직인 리더들의 언변수를 통해 상대를 움직이는 진정한 설득의 기술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가 전제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설득의 문이 열립니다. 리더는 자신의 메시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농부처럼 말입니다. 설득은
상대방의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우고 그들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받아 행동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의 촉진입니다. 이처럼 설득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리더들의 지혜로운 설득 기술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리더들의 언변술과 설득의 기술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과 소통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5가지 설득의 기술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를 설득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과 소통할 때, 혹은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성찰하십시오. 결국 설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설득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져올 설득의 기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역사는 용기 있는 리더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중요하며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확고한 믿음은 당신의 말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마치 고대의 철학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강렬한 언어로 표현하며 제자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메시지에 대한 이러한 내면의 확신 없이는 아무리 정교한 설득 기술도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 속 리더들의 지혜로운 설득 전략을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통찰력과 전략적인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이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